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타이거님이 종배님 오늘 체크무늬 남방 아주 영해 보입니다. 젊어 보인다는 뜻이죠? 네, 저번에 한번 입고 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6,000원짜리라는 거. 네. 그 뒤에 가격은 꼭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꼭 저렇게 밝히신다니까. 나라사랑님, 네. A형 독감으로 본방 사수가 힘들었는데 JB와 더마카의 목소리가 환청이 들릴 정도로 금단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네. 힘들었습니다. 촌철님들 모두 독감 조심하세요. 동지의 느낌입니다. 저도 A형 독감이었거든요. 요즘은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네, A형 독감 JB가 저희 제작진한테도 퍼뜨렸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네. 삶의 지혜를 구하는 질문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기공룡 둘리님. 안녕하세요. 오늘 회식인데 감기 걸렸다고 하고 빠지고 싶은데 네. 너무 뻔한 거짓말일까요, JB? 그럼 제가 뻔한 대답을 드릴까요? 아마 대답이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마시면 돼. 언제적 얘기야. 그러니까 뻔한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니, 삶의 지혜를 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그럼 감기 말고 다른 핑계를 하나 알려주세요. 눈도장 찍고 그냥 빨리 가세요. 그게 더 나아요. 괜히 물어봤죠? 네. 김영민님,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매일 아침 잘 보고 잘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지인 10명 전파로 대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 제가 하나 읽어드렸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당 사역과 2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엔 용산의 신임 수석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상견례 자리였던 셈이 되겠죠. 자, 오찬 뒤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게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혁신위와의 밀당 게임은 이로써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차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와 함께 간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김기현 대표에게 신임 의사를 표명한 마당에 뭐 불출마해라, 험지 출마해라 이런 얘기가 먹혀들 여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뭐 판정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다른 점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죠. 어떤 점이죠? 이만희 사무총장의 브리핑 한 대목이 더 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가덕도 신공항, 북한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누가 봐도 엑스포 유치 실패를 고려한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치 실패로 인해 이반할 수 있는 부울경의 민심을 붙잡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해석이 2차 해석을 낳는데 그게 뭐냐? 부울경에 있는 중진들을 쳐낼, 다시 말해서 불출마해라, 험지 출마해라라고 등 떠밀 여력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현지 민심이 안 좋아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마당에 그곳에 오랜 기간 둥지를 틀어왔던 중진들을 등 떠밀면 중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인상투로 자진해서 뛰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반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퇴를 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퇴를 가하면 어떻게든지 다시 반발력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울경 지역에서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지지고 볶을 지금 계제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울경 지역에 있는 중진들을 일정하게 교통정리를 해서 낙하산 부대를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대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은 당분간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후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질 풍경을 좌우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은 강서구청장 보궐패배로 김기현 2기 체제가 들어선 직후였죠. 지난 10월 18일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나왔는데요. 아주 미묘한 시기 대통령이 힘을 딱 실어준 거예요. 김기현 대표 뭐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나는 힘이 빠진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네. 그간 윤심이 어디 있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한 방에 정리가 된 건데
그런데 제2비의 분석과는 정반대로요. 김기현 대표가 혁신안을 내치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 오히려 험지 출마나 불출마 결단을 앞당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분석도 오늘 실렸던데요. 요 얘기는 아마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오찬 회동으로 김기현 대표가 명예롭게 뒤로 한 발 빠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히려. 다시 말해서 혁신위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신임을 듬뿍 얹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당후사의 자세로 오호. 당을 위해서 이 한 몸 결단하겠노라고 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밑그림이 됐다라고 하나 아마 이런 판단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겠죠. 그런데 정치인들의 생리가 있죠. 즉 선당후사란 말이 참으로 많이 유행하지만 몸소 실천에 옮긴 정치인은 참으로 적다라는 게 정치인들의 생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안정희 님이 사람 불러놓고 바보 만드나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떡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이죠.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내일 혁신위가 그 희생안을 올린다고 한 날이잖아요. 그 전에 만난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그 위원장이 명예롭게 이제 그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데 판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어떤 말이 오고 갈지 좀 시선 집중하겠고요. 그리고 서로 딱 처음 만나서 악수할 때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승자인지. 한번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진선님이요. 그런데요. 대통령 스스로 여당을 TK 부울경에 올인하는 당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요? 수도권은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그 이제 차차 얘기하죠. 앞날이 깁니다. 총선까지는. 그렇죠. 네. 네.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의 서정숙 의원이 어제 당 원내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출산에 기여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방송차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온통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등의 드라마가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라도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좀 많이 개발하셔갖고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뭐 이 얘기 한 번 나온 거 아니죠. 그 전에 그러니까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뻔한 얘기는 뭐 짧게 합시다. 뭐 그러면 한지붕 새가족 드라마 방송하면 저출산이 극복되느냐 식의 이야기.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하겠고요. 아주 신박한 해석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숙 의원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발목 잡기식 일부 정치인들의 꼴불견도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출생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거짓과 선동을 일삼고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얘기가 젊은이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자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는 무책임한 방송사의 불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장을 문제 삼은 거고요. 지금 들으신 거는 나쁜 정치인의 거짓과 선동을 문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장도 따지고 보면 거짓과 선동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은 뭐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방송과 정치인의 거짓과 선동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런 거짓과 선동에 휘둘리는 대상이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로 저출산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냐? 정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정치 잘못해서 저출산 문제가 빚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정치 잘못해서 저출산 문제가 빚어졌다는 얘기가 뭔가 한편으로는 솔깃하면서도 뭔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래저래님이 바로 본인이 문제시네요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저는 정말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네. 최상근님이 아침부터 웃으며 시작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웃음은 아마 쓴 웃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현님 그러면 전원일기 방영하면 되나요? 손뚜개님 고딩 언빠 프로그램은 출산 장려 프로그램입니까? 내과에 심은 나무님, 시내가에 심은 나무님, 나 혼자 산다가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가 주제입니까? 그 방송 보면은 거기 출연자들이 되게 외롭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안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있잖아요. 네. 개각이 발표된 당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개각 이후에 첫 행보가 전광훈 목사가 주요 연사로 소개된 보수 기독교 집회에 참석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목받은 말 잠깐 들어보시죠.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원장관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건 불구 인사인 정광훈 목사. 전 목사는 원장관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국회의원 원장관은 행사 참석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누가 참석하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네, 딱 여기까지가 어제 언론을 많이 탔는데요. 네. 여기서 한 말, 또 다른 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제가 좀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떨립니다. 우리 탄핵도 당했었죠. 지금 동성애하는 거 보십시오. 그다음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이런 것들이 온갖 학교, 교과서, 영화, 문화 이런 속에서 이게 무슨 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는 내 개인만 구원받고 아니면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잘 읽었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동성애 들리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정전협정, 평화협정 얘기 들리고요. 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좌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좌파들이 학교, 교과서, 영화, 문화 이런 것 지금 다 장악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얘기하면 개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심각한 거 아니냐.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념적 발언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합시다. 더 정확하면 극우적 발언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언론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 과거 정광훈 씨 관련해서는 과거 그 제주 지사할 때인가요? 비판하지 비판했죠. 않았나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하면서 원희룡 전 장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전 장관이 아니죠. 지금 현직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세열 님이 벌써 선거운동하는 거 혹시 불법 아닌가요? 장관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건 좀 따져볼 문제인 것 제가 같고. 조금 전에 제주지사 할 때는 정광훈 씨와 같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근데 제주에서 했던 게 오히려 이제 답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가 제주지사 할 때의 형편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형편을 비교하면 그게 답이다라는 뜻입니다. 오호.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리면서 사실은 굉장히 떨립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일단 본인의 어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본인이 떨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주지사를 할 때는 한 표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냥 지사직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제는 11회 벌판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딱 한 사람만 붙들어야 된다면서요. 그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거기서 최소한의 어떤 성적표는 뭐가 됩니까? 젖잘싸라는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승리가 아니라. 아니 최소한. 네네. 승리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쵸? 최대치가 될 것이고 최대치는 당연히 승리고 최소한 지더라도 젖잘싸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패 여부도 중요하지만 얻게 되는 득표율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표가 아쉬운 겁니다. 한 표가 아쉬운 건데 가장 먼저 개각 발표하는 날 여기를 달려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시베리아 벌판에 나서야 되는데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자기 고백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집토끼 잡을래 산토끼 잡을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산토끼는 집토끼부터 단속해놓고 잡는 거거든요. 근데 집토끼가 없으니까 지금 뭐냐? 우리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원희룡 장관의 지금의 정치적 형편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본인은 간증하러 간 거다라고 반박을 했었죠. 링님이 이런 촌철 보내주셨는데요. 정치인들이 나와 다름을 포용해야 하는데 나와 다름을 배척하는 모습 보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뉴스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전두환 씨 유해가 파주 장산리에 안장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주시장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파주시장은 결사 반대라는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고요. 장산리 주민들도 결사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소식이 엊그제까지 전해졌던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장산리 안장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족이 이 파주 땅 정확히 하면 임야라고 봐야 되는데요. 임야를 사들이기로 하고 가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게 지난해 3월이었다고 합니다. 이 토지 소유주의 말에 따르면 6만 6천 제곱미터를 캠핑장과 요양원으로 개발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가계약을 했는데 그러면서 올해 10월까지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본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성사되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은 무산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토지 소유주가 한 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땅에 전두환 씨의 유해가 안장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부담을 느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장산리 안장 카드는 이로써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네. 소식을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선거구 얘기도 잠깐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두고 연일 이 말 저 말 그 말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역구 조정 문제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제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했는데 그냥 복잡한 거 빼고 큰 틀에서 전하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지역구가 하나씩 줄어드는 그리고 경기와 인천에서 하나씩 늘어나는 이런 안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반발하고 나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힘 입장만 받아들였다. 이런 건데요. 요 얘기는 잠시 후 3부에 김영진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만 하나 비례자 가지고 지금 머리에서 쥐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부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등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경우의 수는 따블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 머리의 스팀 정도는 더 올라간다. 그리고 처리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비례제의 경우에 내년 1월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선거구까지 여기에 덧붙여지면은 더 늦어지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도 이제 한도는 있기 때문에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날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우려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여야의,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원칙인 이런 것 떠나서 이제 급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현실론이 급부상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태권부 의원님이 빨리 결정하고 결말을 맺읍시다라고 했는데 과연 국회가 그렇게 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